한국을 3대 0으로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냐. 청소년 대회 성적은 아무 의미 없다. 언제까지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 자리를 한국에게 내줘야만 하는가. 손흥민이 은퇴하면 미토마 카오루의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미토마는 브라이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은 PSG로 향하고 있다. 왜 항상 빅클럽은 한국 선수들만 선호하는가? 이강인인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은 후 마침내 파리에서의 첫 훈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11일 PSG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이 PSG 캠퍼스에서 피지컬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영상에서는 이강인이 PSG 선수단과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훈련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고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빠르게 PSG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강인의 옆자리에 네이마르가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는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미 한국보다 스페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이강인은 카를로스 솔레르, 후안 베르나트 같은 선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네이마르, 마르키뇨스와 같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쓰는 포르투갈어 또한 스페인어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 의사소통 또한 가능한 정도기에 이강인이 파리 선수단에 적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유럽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인 루이스 엘리케에게 지도를 받는 장면과 최고의 슈퍼스타인 네이마르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 축구 팬들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단과 코치진들이랑 함께 한 팀에서 나란히 뛰고 있는 이강인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의 슈퍼스타이자 유럽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고 김민재까지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99%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한국 선수들의 빅클럽 진출 소식에 팬들은 한국 축구계 최고의 황금기가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이 계속해서 들려올수록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과 일본의 몇몇 몰상식한 팬들은 과거부터 한국 축구계에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악성 댓글을 통해 매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축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 중 하나이고 그런 만큼 축구 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이렇다 할 해외리거 선수 하나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자국 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배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열린 UEC 월드컵과 U17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활약상에 중국 축구 팬들은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 지면이 한국 대표팀의 승전보 소식으로 가득 메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몇 수는 아래라는 것을 인정한 중국에 비해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 축구에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본 축구계는 중국처럼 마냥 헛돈만 쓴 것도 아니고 나름 이름 있는 유명 해외 리그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으며 아스날의 도미아스 타케이로,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타케우사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도 일본이 몇몇 부분은 근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록도 있기에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이 아시아 축구 최강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일본 축구 팬들의 애처로운 정신승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자리를 한국에서 빼앗아 온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80년대 분데스리가를 폭격했던 차범근을 시작으로 2000년대는 박지성의 시대였고 박지성의 전성기가 끝나자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공격수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득점왕까지 수상하였고 이 대기록은 절대로 일본 축구계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업적인데요.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축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뛰어난 테크니션과 패스 플레이를 중시하는 스페인 라리가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본 축구계는 나름 훌륭한 해외파 선수들을 길러냈는데요. 카가와 신지나 혼다 케이스케, 하세베 마코토 같은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최근에는 미토마 카오루나 카마다 다이치 같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손흥민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저 손흥민의 은퇴 날짜만 기다리면서 손흥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일본 선수가 잇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그 자리를 이어가기는커녕 한국의 김민재라는 월드클래스 괴물 센터백이 등장하여 세리에를 제패하였고
그 퍼포먼스에 힘입어 현재 유럽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미넨으로의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이라는 대형 유망주 또한 라리가에서 재능이 만개하며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는데요. 특히 이강인은 일본 축구계가 밀고 있는 유망주인 쿠보 타케우사와 경쟁 구도를 만들어왔던 만큼 이번 이적 시장 빅클럽 그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쿠보의 모습을 보며 일본 축구계는 엄청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축구 팬들을 슬슬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며 왜 일본 축구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처럼 빅클럽 진출에 실패하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 선수는 볼만 예쁘게 찰 줄 알고 피지컬이 부족해. 카가와 신지, 미토마 카오루, 혼다 케이스케와 같은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결국 왜소한 신체 능력으로 빅클럽 진출에 실패했어.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손흥민 토트넘 너무 굉장해.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이 부럽네. 일본은 고작해서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의 쿠보로 정신승리한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손흥민은 토트넘,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야. 유럽 클럽에 소속된 일본 선수는 많지만 빅클럽에 소속된 선수는 한국인뿐이네. 이강인의 이적이 타케우사에게 자극을 줬으면 좋겠어. 한국은 대단하네. 김민재 외에도 정기적으로 실력 있는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어. 확실히 선수 개개인으로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어. 일본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일본은 60점에서 70점 사이에 선수를 배출해내지만 한국 축구는 70점에서 85점 사이에 선수를 배출해낸다. 질투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댓글들 고마워 빅곰. 왜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간다. 쿠보와 이강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절친한 친구 사이야. 나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일본 축구 팬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한국 축구계와의 격차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일본 축구계의 패스와 테크니션 지향적인 선수 육성을 벌이고 한국처럼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뽑아 키워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성공한 한국 선수와 그렇지 못한 일본 선수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피지컬이었고 김민재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유럽 최고의 스피드와 힘으로 상대 선수들을 박살내고 다녔기 때문이죠. 박지성 또한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으로 중원을 휩쓸고 다녔으며 이강인은 170대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두꺼워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들의 강력한 압박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선수들은 테크닉은 뛰어나나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힘에 부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기에 피지컬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유럽 무대에서 결국 그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프리미어 리그의 수비수들을 전부 따돌리고 골을 꽂아넣고 김민재가 힘으로 유럽의 괴물 스트라이커들을 제압하는 장면들을 보며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에게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래왔을 텐데요. 그러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이며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작은 평균 신장을 가졌습니다. 일본이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이 격차를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시즌도 한국 선수들의 괴물 같은 퍼포먼스가 유럽 무대에서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